이전 영상에서 두 가지 재테크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잣돈을 빠르게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2024년 반감기 이후 상승을 노리고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모은 종잣돈을 안전하게 불리는 방법입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 아파트 중에서 향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을 전세를 끼고 사는 것입니다. 소위 지방 갭 투자라고 하죠. 이 방법들은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아직 자산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적인 이야기들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TV에, 유튜브에, 서점에, 강의 사이트에, 뉴스에 부자 됐다는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많이 보이는데 막상 이게 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 않던가요? 우리 주변에 부자 될 사람은 이미 다 된 것 같고 지금은 뭘 하기에도 늦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비트코인을 살걸, 이때 주식을 살걸, 이때 부동산을 살걸, 아이씨 몰라, 이번 인생 망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비단 사회초년생만의 막막함은 아닙니다. 꼬박꼬박 번 돈을 아끼고 딱히 사치를 한 것도 아닌데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2년마다 전세나 월세가 올라서 꼬박꼬박 모은 돈이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다음 자식들 뒷바라지는 어느 정도 해주었는데 막상 내가 쓸 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도 딱히 없는데 왜 항상 사는 게 고달픈 걸까요? 삶이 힘들 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과 행동이 필요하죠. 앞에서 다룬 이야기들은 모두 자본주의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자본주의를 알아야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자본주의의 법칙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애플 기계를 사용했을 때 혹은 반대의 경우 낯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어떤 시스템이든 한번 익숙해지면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듯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두면 두고두고 유용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본주의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이름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죠. 우리에게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자본은 무엇일까요? 자본이란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금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면 가치를 저장하고 나아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들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살아가는 동안 꾸준히 모으고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금과 재화의 가치가 항상 일정하다면, 똑같은 물건이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가격이 똑같다면 현금만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과 콜라를 1,000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웬만한 삼각김밥만 해도 1,000원이 넘어가죠. 콜라까지 구매하면 거의 2,000원을 내야 합니다. 삼각김밥의 가치가 10년 사이에 2배 오른 것일까요? 2배 더 좋은 재료를 사용했거나 양이 2배로 많아졌거나 2배 더 건강에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금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내 자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원금 보장형 상품이 실제로는 원금 보장이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가치가 더 오르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자본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막이나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의 호신술과 생존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 거점 도시에 거주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값이 너무 올라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집값이 꾸준히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집값이 하락할 때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구간은 집값이 상승해온 구간에 비해 너무나 짧습니다. 즉 집값은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일수록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가죠. 집의 양은 일정한데 집을 원하는 사람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전세나 월세는 가만히 있을까요? 올라가는 집값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세 살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요. 전세값은 계속 올라갈 동안 내 집 마련은 계속 못하며 살아야 되고 전세값을 부담할 수 없게 되면 계속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한 채 마련은 어느 때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10억을 훌쩍 넘어섰죠. KB 부동산 가격 기준 15억이 넘어서 대출조차 나오지 않는 아파트들도 수두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앞으로 몇 년은 계속 오를 것이라면 어떨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었는데 집값이 생각한 만큼 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더 올라 있다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본인 명의의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지금 사야 합니다. 얼음공장 함태식님의 따끈따끈한 신간이죠.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은 아파트들을 선별하였는데
가운데 지역별로 아파트 단지와 비용까지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책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부동산을 사서 하는 후회보다는 부동산을 사지 않아서 하는 후회가 훨씬 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하면 주식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재테크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일 것입니다. 그는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우량한 주식을 사서 계속 보유하면 반드시 오르니까 커피값, 기름값, 자녀 학원비, 외식비 등등을 아껴서 주식에 투자하라는 말을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죠. 말도 안 돼. 저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저 사람은 돈 미세야. 존리 대표가 하는 말은 지나치게 단순해서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중 노후 빈곤율 1위 국가입니다. 노인 빈곤이 단순히 그들이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수명이 너무 빨리 많이 늘어서 그들이 준비한 것보다 더 오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보다 더 짧게 일하고 더 오래 버텨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열심히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 역시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매우 좋은 노후 대비 수단이죠. 존리 대표의 의견에는 딱 한 가지만 빼고 동의합니다. 바로 주식을 사는 순서입니다. 집을 마련하기 이전에 노후를 위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자칫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인구 중 상당수는 경기도로 편입되었습니다. 전세와 월세가 폭등해서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내가 돈을 모으는 동안 다른 조건들이 다 일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전월세 비용 정도는 투자로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시장이 좋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자산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는 사이클이 비교적 명확한 비트코인 및 부동산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더 예측과 대응 측면에서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을 마련한 후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방법이고요. 일단 집을 마련했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꾸준히 버틸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때입니다. 부동산이나 코인 시장도 매우 좋은 투자처이지만 여기서는 주식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은 삼성전자 같은 국내 초우량 기업이나 크고 안전한 미국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시장 전체를 사는 VTI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VO, IBB 같은 ETF를 꼭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월급날마다 현금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사서 모으면 주식이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함께 일해서 몇 배, 몇십 배로 성장해 줄 것입니다. 또 내가 고른 종목이 생각했던 것처럼 올라갔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여기에 연금저축 펀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너무나 좋은 혜택이 많고 은퇴 후에 월 100만원 정도 수입을 책임져줄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회초년생은 우선 집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작은 집이라도 한 채를 마련하고 나서 노후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식과 연금저축펀드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책 마법의 연금 굴리기를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얇고 쉬운 책이라 부담 없이 읽힐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생존하기 위해 기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계속 살면서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되었을 때도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두 가지 말고도 사는 동안 돈은 계속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대처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과연 돈 미세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구조나 정치 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보다도 인생에 책임감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자신과 가족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발버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재테크라고 하면 뭔가 꾼들만 하는 현란한 기술을 사용해서 짧은 시간에 돈을 몇 배로 불리는 하지만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재테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이야기고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할 최소한의 호신술입니다. 굳이 재테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이 별로 없어서 돈이 항상 남거나 재능이 너무나 탁월해서 돈을 폭발적으로 많이 벌 수 있거나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부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죠. 극소수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너무 늦어서 부자 되기는 글렀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재테크를 시작하는 사람이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을 따라잡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없을까요? 조금 극단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까요? 저는 이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들보다는 세상을 훨씬 먼저 오래 경험하지 않았나요? 오늘 이후로 세상에 등장할 또 한 명의 부자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아둔 자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하루라도 더 살았다는 것 자체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늦었다고 해도 우리 속도대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인 자본주의에 대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자산을 취득해야 하는데 먼저 내 거주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부동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다음 주식 등에 투자하여 노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씩 준비해 가시다 보면 돈이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에 명확한 우선순위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대부분의 다른 가치들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을 넘어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 과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